네, 안녕하세요. 최원정입니다. 네, 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소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에 근선이라는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메 식품을 만나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는 건강에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강을 배웠었고 지금은 조금이나마 제가 배웠던 거를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활력과 효소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 제가 원했던 그림이기 때문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 모습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근데 잘 먹고 있는데, 잘 자고 있는데 내 에너지는 왜 자꾸 다운이 될까요? 제가 보니까 저는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 때문이더라고요. 간 때문이라고 얘기하시죠. 만성 피로는 간 때문이다. 근데 간에는 뭐가 있냐면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를 해야 되고 그곳에서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 부족하더라고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비타민 B군을 다른 말로 하면 효소입니다. 효소.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네 가지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뭐냐 하면 그걸 알려면은 제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의 메커니즘인데 지금 저희들이 음식을 드시죠. 음식을 드시면 입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던 입을 통해서 항문으로 딱 배출하려고 먹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음식을 드셨으면 입에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를 지나서 위는 몇 가지 일을 하지만 오늘 제가 소화 효소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위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십이지장, 십이지장은 췌장에서 이작일가 그리고 간에서 우리가 담즙을 나와서 십이지장에서는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렇게 효소로 분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1차 방어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소장이고 그 대장에서 수분과 미네랄을 흡수해서 우리 먹었던 거, 필요 없는 거를 배출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소화기라고 하는데 우리 몸 전체에서는 얘를 바깥, 체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먹었던 거를 제가 잘 먹고 배출하려고만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세포가 있어요. 60조 개가 세포가 있는데 그게 영양소라고 얘기하는데 걔들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냐? 대사예요, 대사. 근데 그 영양소를 우리가 간으로 싹 들어올 때는 체내로 들어오면 간에서 뭘 하냐면 대사와 해독을 합니다. 우리 간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게 해독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대사를 1순위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세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었던 대사 기능에서 다 하고 우리 세포는 혈액은 좋은 영양소는 우리가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심장을 통해서 여가할 건 여가하고 재흡수할 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에 와서 영양소와 옆에 있는 폐에 산소를 만나서 혈관을 타고 우리가 12만 킬로가 되는 혈관을 타고 우리가 에너지원이 되는 미토콘드리아 세포에 탁 들어가서 내 몸의 기관이 되고 장기가 되고 내 몸이 되는 기전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어. 배출하는 게 아니라 세포 60조개가 내 몸을 만들어서 가는 과정에서 대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 누가 하냐면 간이 하거든요. 간이. 그래서 내 몸의 전체에 영양소가 필요한 건 단백질 아시죠? 꼭 필요한 거. 근데 저는 비타민 B군을 모든 몸의 첫 단추라고 보고 있습니다. B가 없으면 우리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B는 한 세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얘기했죠. 간을 알고 가셔야 돼요. 간은 500여 종의 일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사는 우리가 아까 세포에 필요한 물질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는 포도당을 드시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합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근데 당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코올을 많이 먹지 않는데 지방간이 많이 오는 이유가 당 섭취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었던 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대사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에서 알부민 형태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불린이라고 해서 항체를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 그 혈액 응고 물질을 전환하는 모든 일들을 대사 과정이라고 하고, 지방도 우리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필요한 거 혹시 아시죠?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7, 80%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이거든, 결론은. 그래서 또 인지질이라 하는, 지방은 인지질이라는 세포의 세포의 이렇게 막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4개월 동안 사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2개월 살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기름은 꼭 드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뭐냐? 잘 쪼개지는 역할인데, 대사인데 그 중간에 다 필요한 게 혹시 보이시나요? 비타민 B군들이 다 필요해요.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우리가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질환들이 무슨 질환이에요?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간은 너무 나쁜 게 너무 많아. 해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간에서 해독만 하고 있으니까 내 몸에 대사성 질환들이 많은데 이 해독하는 과정도 효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오늘 술을 한 잔 했습니다. 술은 우리가 해독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2차를 걸쳐서 해독을 합니다. 지용성을 중간 과정으로 가는 걸 1차 해독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도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2차까지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비타민 B군과 글루타치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밀크시슬이죠. 밀크시슬은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비타민 B군도 같이 들어있는 이유가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간이 좋아야 돼. 간이 좋으려면 장에서 나쁜 걸 엿지 않아야 돼요. 장에서 자꾸 나쁜 걸 여니까 해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대사를 못해서 모든 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하고 간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안 어렵죠? 괜찮죠? 대사락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단백질, 탄수화물 얘기했죠. 밥떡 있죠. 이거를 많이 먹으면 왜 지방으로 가는지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밥을 먹었어요. 빵도 먹었어요. 떡도 먹죠. 먹고 뭘 하냐면 내 몸에서 잘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잘 쓰이지 않고 남았어. 그러면 체내에 저장이 되어서 그래서 내 몸에는 뭐냐면 살이 찌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먹었는 거를 에너지로 잘 만들어내면 좋겠죠. 그 과정에 또다시 비타민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죠.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은 탄소 맞나요, 사장님? 탄소 6개가 필요합니다. 6개가 필요한데 그게 피로부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당 작용을 하는 게 당을 분해한다고 해서 3개, 탄소의 3개로 쪼개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을 뭐냐면 2개의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소화기 과정에서 2개의 에너지를 냅니다. 근데 산소를 만나는 거와 안 만나면 차이가 나요. 산소를 안 만날 때는 내 몸이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젖산이 증가하고 우리가 근육에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서는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먹은 영양소, 탄수화물이 산소를 만나면 어떨까요? 산소를 만나면 저 아세틸 CoA라고 하는 게 대사의 중심인데 거쳐서 TCA 회로에 들어가게 되면 스트릭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이 과정에서 그냥 알고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개의 ATP 에너지가 생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몸에서 원래 2개의 ATP와 3개, 36개 합치면 38개이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내 몸에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 거. 세포의 효율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산소가 많을 때 그 역할을 해요. 아이들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죠. 정말 에너지 있죠. 에너지를 38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었는데 밖에 나가면 힘들죠. 저게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의 결론은 비타민 B가 많아야 돼요. 그 효소거든요.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보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효율성이 안 좋아서 쟤들이 못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으로 가요. 스트릭산에서 지방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효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지방으로 다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우리한테 미토콘드리아 들어오는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효소가 필요해요. L카르니틴이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누가 만드냐 하면 간에서 단백질과 비타민 C가 만나면 L카르니틴이 만들어져요. 결론은 간이 또 안 좋으면 지방도 태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간과 대사와 그리고 비타민 B 효소라는 얘기가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기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B군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분이 한 3분 정도 얘기할 건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군이 부족하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타민이 다른 비타민 C는 그냥 비타민 C라고 하는데 비타민 B군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8가지가 같이 상승 효과를 봅니다. 같이 드셨을 때 각각의 기능들을 보면 다 대사예요. 대사이고 또 제가 요 오디오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첫 번째 만성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에너지 생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신경이나 호르몬 쪽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호르몬,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비타민 6, 9 그리고 12가 부족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인데 얘가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사 생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호모시스테인은 우리가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산화가 생기고 그리고 혈관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혈전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혈관 질환들이 옵니다. 그 혈관은 우리가 심장에만 있는 건 아니죠. 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신경관 아이들에게는 또 신경관 결손이 되기 때문에 기형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비타민이 6, 9, 12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야채, 사물 사서 먹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재래기 이렇게 얘기하죠. 다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그래서 우리 고기를 드실 때 될 수 있으면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 구웠을 때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12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삶아서 수육해서 드시는 걸 추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체중 증가가 되는 게 에너지가 저하되면서 식욕이 단 거,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땡기게 됩니다. 당기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서 지방의 축적이 되면서 우리가 체중이 증가한다. 아까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B군은 에너지로 전하는 대사 효소이긴 한데 핵심 조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섭취했을 때 소화 흡수되는 과정, 대사되는 과정, 에너지 생성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라도 얻게 되면은 우리의 건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누가 드셔야 될까요? 네, 다 드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소모가 많은 아이들, 그리고 필요한 우리, 그리고 이제 나이 많으신 호모시스텐에 신경 쓰시는 장년층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현대인 비타민 B군들이 근데 필요하긴 한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흡수를 매일같이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비타민 B가 소진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아이들 과자 너무 좋아해요. 그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고 당뇨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음주뿐만 아니라 카페인 섭취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다른 말로 하면은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생명의 불꽃 효소라고 하는데 제 몸에 효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1초에 100만 회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을 먹을 때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질병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에 활성산소 제거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효소가 부족하다, 노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에 보셨다시피 한 50대 정도 되면 한 30%가 감소되죠. 70대 정도 되면 거의 효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거는 산화가 된다는 얘기죠. 효소가 많다는 거는 항산화가 된다. 그래서 슈퍼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산화 방지 효소이기도 하고 활성산소 억제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암 치료에도 지금 도움을 되고 있고,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피부, 그리고 근선에도 개선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하고 피부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효소 영양학자 에드워드 하웰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소가 없으면 생명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력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삶의 결정체는 바로 효소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 얘기한 거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소화뿐만 아니라 피부, 암, 면역, 심혈관 질환 모든 내 몸에 안 필요한 곳이 없는 게 효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암회에서 첫 번째 출시된 제품이 있죠. 알고 계시죠? 비타민, 츄러블 비타민 B입니다. 원래 네 가지이긴 한데요. 유트리라이트에서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더블 X인데, 더블 X가 1998년도에 나왔는데, 비타민 B군은 199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창시자인 칼렌보고 박사님께서 비타민 B군이 너무 중요해서 효모를 어디에 시리얼에 이어서 드신 거예요. 그리고 1940년도에 식물 농축물에 기반한 비타민 B군을 우리가 타겟을 누굴 두냐 하면 음주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해독하는 부분에서 비타민 B군을 같이 드시라고 얘기했는 것처럼, 그리고 샘넨보고 박사님께서 1960년도에 비타민 B 효모를 이제 출시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 지금 비타민 B군 있죠. 지금 영양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B군이 첫 번째, 단백질도 첫 번째.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B군도 같이 들어가 있고, 미네랄과 식이섬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토마토가 비타민 1 같은 경우에는 881배,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단백질이 2.9배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효모의 세포 배경은 뭐냐 하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산이나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이 소화 효소가 우리가 흡수가 잘 되지 않죠.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인데 식이섬유가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식후 혈당 조절한 혈당에도 관련되어 있는 분에게는 또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그러면 몇 가지가 우리 제품에는 있습니다. 츄러블 비타민 B가 있고, 그러니까 비타민 B 플러스가 있는데 좀 씹어서 잘 드시기를 원하신다면 츄러블 비타민 B, 이거는 천연 효모입니다. 저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물으십니다. 츄러블하고 비타민 B 플러스하고 뭐가 다르냐고. 효모이고 효소라고 합니다. 효모는 어머니 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효소기 때문에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를 드시면 더 좋죠. 그 안에 단백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하고 씹어 먹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술을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씹어 먹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비타민 B로 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좋겠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열과 산성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효소 제품의 엔자임 바이옴입니다. 요거는 뒤에 이렇게 좋은 효소를 고르는 조건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효소가 진짜 많은데 총 역가 수치를 보셔야 돼요. 역가 수치는 우리가 함량입니다. 효소의 함량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활동을 잘 하는지 반응도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데, 아메이는 60만 역가 이상이 되어 있고요. 효소 비율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우리나라 식습관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단백질까지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까지의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아메이는 아밀라제가 60만이고, 그리고 프로테아제가 8,500까지, 그리고 어떤 원료를 썼는지 27가지 곡물 가채료를 그대로 발효해서 사용했고, 그뿐만 아닙니다. 시너지 효과가 좋은 유산균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과 간, 아까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제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타사들 제품 제가 살짝 비교를 해드렸는데,
탄수화물은 그렇게 좀 역가 수치가 좀 들어가 있지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거의 없어요. 700 그리고 400, 3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가 수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또 실험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타사 것까지 제가 비교를 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타사들 거 다 분해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제가 아까 활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어갔을 때 잘 분해돼야지 우리가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 그게 또다시 배출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분해되는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하나 있어요. 비타민 D. 보고 갈게요. 혹시 내가 한국 아메이에 처음 출시된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 1993년 국내 최초의 뉴트리라이트 제품 4종이 출시됐고 여기서 두 번째 제품이 바로 나야. 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왔어. 그 비결은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오랜 역사에 있어. 약 100년 전 뉴트리라이트 창립자 칼 렌보그는 영양 연구 과정에서 효모의 가치를 발견했어. 건조 효모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된 자연유래 고밀도의 영양 복합체거든. 뉴트리라이트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고 그 전통과 노하우를 담아 1993년 내가 한국에 출시된 거야.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어린이도 공복에 비타민이 부담스러운 어른도 누구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맛있는 추억의 형태로 만들어졌어. 30년 넘게 사랑받아온 이유 이제 알겠지? 네. 네, 비타민 B 플러스, 추울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에서 어른들까지 속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이 고밀도입니다. 그래서 충전 에너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모션 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엔자임까지 한 달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또 사업에 성장하는 멋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